토익도이 팀의 팀장을 맡은 이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토익도이의 전반적인 CI/CD랑 게이트웨이 그리고 챗 서버를 챗 MS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 리뷰와 코어이트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스템 구성인데요. 우선 컴피그 서버는 이제 DB와 YML 코드를 담은 컴피그 서버를 운영 중이고 젠킨스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CI/CD를 동작시키는 과정을 서버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뭐 이런 몽고DB와 같은 DB 종류들은 이제 확장 시에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DB를 이용해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가지고 이렇게 도커 형태를 일단 임시로 해놨고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미지 파일이나 음성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보통 이제 엔클라우드에서는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했지만 뭐 AWS에서는 S3를 사용하고 API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다른 데에서 이전을 해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한 거는 엔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데요.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이제 운영되면서 안에 저희가 노드 풀이 있는데 이제 마스터 노드가 이제 여러 개의 노드 풀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인데 저희가 노드 풀 안에는 이제 저희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가 저희가 구조를 이제 작아서 확대를 해보면 게이트웨이 서버, 유레카 서버, 그리고 각 MS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고요. 게이트웨이 서버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만들어서 웹플럭스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됐고요. 게이트웨이가 웹플럭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유는 우선 게이트웨이는 아무래도 다른 서비스들에게 라우팅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용량의 트래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에 좀 더 유리한 웹플럭스 방식으로 비동기적인 이벤트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이트웨이 서버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 서비스들을 찾기 위해서 디스커버리용 서버인 유레카 서버를 이용해서 각 서비스들의 주소를 이제 유레카 서버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챗 서비스인데요. 챗 서비스는 아이콘이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이제 웹플럭스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챗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비동기적이고 이제 이제 SSE 같은 동작에도 좀 더 유리한 경향이 있어서 챗 서비스를 웹플럭스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제 챗 서비스는 저희가 아파치 카프카와 몽고DB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프카는 이제 메시지 서버로 이제 해당 메시지 서버에다 토픽을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버입니다. 그리고 몽고DB는 우선 도큐먼트 방식의 DB인데요. 몽고DB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개발이 도큐먼트 방식이다 보니까 구조가 자유로워서 데이터를 넣기 쉬운 NoSQL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몽고DB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좀 더 유리한 채팅에 유리한 구조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TM 밸류 데이터 구조를 갖는 레디스는 이제 메모리 기반이고요. 카산드라 같은 DB를 사용하시면 더 유리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에서는 저희가 SSL 인증을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SSL 인증을 하게 되고요. 우선 SSL 인증은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서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만 적용할 시.
그리고 JWT 토큰도 게이트웨이 서버에서만 발급을 하게 되고요. 오어스 로그인과 관련한 오어스와 관련된 로직도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아무래도 SSL을 바로 적용한 이유는 오어스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로컬 서비스에서는 로컬 호스트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오어스는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이제 실제 웹사이트에다 배포를 할 때는 오어스는 SSL 리다이렉트 UR을 설정할 때 구글 같은 경우 이 HTTPS 통신으로만 동작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SSL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저희 구조는 우선 이와 같았고 CI/CD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우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일단 GitHub에서 푸시를 감지하게 되면 웹훅으로 이제 푸시를 감지하게 되면 Git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Git에서 이제 레퍼지토리를 끌고 와서 자바를 이제 빌드하게 되고 빌드된 파일을 통해서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다가 푸시를 하고 그 푸시된 이미지를 이제 파드에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 DB와 젠킨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DB, 젠킨스, 카프카 등이 포함된 컴팩 서버에 대해서 이제 야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컴퓨터 서버에는 주키퍼, 카프카, MySQL, 레디스, 몽고DB 하고 젠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로 만들어진 컴피그 서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선 각 역할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주키퍼는 카프카를 관리하기 위한 역할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프카는 이제 클러스터를 스탠드얼론 형태로 구성을 하였는데 지금 카프카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카프카가 외부망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드버티스트 리스너 이제 자기 IP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카프카가 들을 수 있는 이제 리스너 부분을 전체로 설정을 해줘야 카프카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버티스 호스트 네임도 이제 현재 IP로 해 놓아야 됩니다. 이런 설정이 추가되어야지만 로컬 호스트 환경 이외에서도 카프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카프카를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클라우드에서 카프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카프카 이제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MySQL도 동일합니다. MySQL도 이제 저희가 직접 DB를 만들었지만 이제 서비스 MySQL, 몽고DB 이러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DB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성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저희가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리프레시 토큰과 어세스 토큰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키앤밸류 방식으로 이제 유저와 이제 토큰과 그리고 이제 TTL을 설정해서 토큰이 자동으로 일정 시간이 되면 날아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기 위해 레디스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레디스 또한 스탠더얼론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피그인데요. 컴피그는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야물을 가져와서 그걸 이용해서 서버에서 야물을 이제 일일이 만드는 편이 아닌 이제 제 레포지토리에서 끌고 와서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서비스 포트는 8888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은 아래와 같이 간단한 야물만 갖고 있어도 이제 서비스가 동작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채팅에 대한 아까 추가적인 카프카 설정을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프카 추가적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랩 서버 부분을 로컬호스트 8992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아까 카프카가 설치된 IP에 대한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제 키를 이제 스트링 직렬하는 방법. 프로듀서가 이제 카프카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있어서, 프로듀서는 이제 토픽에다 메시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컨슈머는 메시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서 이제 메시지를 프로듀싱하는 방식과 이제 컨슈밍 하는 거를 약물로 구축을 해놨고, 저희 이제 여기 타입에서 주로 쓰는 모델을 여기 등록을 해놨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코드적인 리뷰 부분은 게이트웨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OAuth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OAuth 인증에 대해서 이제 컨피그를 보게 되시면 스프링 세큐리티 컨피그를 보시게 됩니다. 근데 스프링 세큐리티 컨피그는 제가 이제 스프링 세큐리티에 관련된 설정들을 모아놓은 빈들이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세큐리티 웹 빌트 체인인데요. 그래서 CORS는 아래 설정 값으로 저희가 로컬호스트, 테스트 환경인 로컬호스트와 배포 환경인 www.toik.site를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CSRF는 디세이블로 해놨고, HTTP 베이지과 홈 로그인은 디세이블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 OAuth 로그인을 저희가 이제 커스텀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제 4가지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리솔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리액티브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퍼지토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레퍼지토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프린시플 OAuth 유저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드 유저라는 이제 리액티브 OAuth 유저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해서 저희가 커스텀하게 이제 로드 유저를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코드 자체는 이제 웹플럭스 방식으로 동작하게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은 이제 유저의 정보를 가져와서 플랫 맵으로 이제 유저의 어트리뷰트를 확인을 하고, 어트리뷰트를 확인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저희가 유저 단위 서비스에게 이 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 서비스에서는 그 회원가입이나 조인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그 값을 이제 상태 값을 이제 받아오게 되고요. 고단이나 이러한 값을 받아오게 되고, 그 값에 맞춰서 저희는 석세스 핸들러나 페일러 핸들러를 통해서 토큰을 발급하거나 리다이렉트를 걸게 됩니다. 우선 JWT 토큰을 발급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JWT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YML에서 security하고 issuer, token expired하고 refresh expired를 저장을 해놓았고요. 이제 저희가 토큰을 발행할 때는 role, ID, type, 그리고 issue하고 expiration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리프레시 토큰일 경우에는 레디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레디스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로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코드를 보시면 레디스에서 저장하는 로직이 나오게 됩니다. 리액티브 밸류 오퍼레이션에서 셋으로 이제 유저 네임과 토큰 그리고 듀레이션을 줘서 TTL을 설정해서 토큰이 만료될
만료된 시간에 자동으로 레디스 삭제되도록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 핸들러를 보게 될 텐데요. 석세스 핸들러에서는 일단 위에 부분은 로깅이고요. 이제 저희가 리다이렉트를 걸어서 여기는 지금 로컬 환경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사이트인 www.to익tweet 사이트로 변경되면 됩니다. 그래서 웹 필터 체인을 보시게 되면 제너레이트 토큰으로 어세스 토큰을 발급하고, 아래 부분은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한 후에 이거를 쿠키에 넣어가지고 셋 쿠키에 넣어서 유저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는 해당 쿠키를 가지고 리다이렉트 URL로 이동하게 되는 로직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오어스 인증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컬호스트를 이제 실제 배포되는 사이트로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리다이렉트를 했을 때 실패되는 페이지로 가서 이제 실패 관련된 프론트 로직을 수행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저희가 토큰을 발행했으니까 해당 토큰을 검사하는 필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검사 필터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컨피그로 롤 리스트를 받아옵니다. 롤 리스트는 해당 필터를 사용했을 때 해당 라우터에서 통과했을 때 허용되는 권한들을 저장해 놓은 리스트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보시면 우선 권한들을 이제 토큰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고 해당 토큰이 유효한 것을 판단했으면 이제 해당 토큰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큰이 이제 위에 언급해졌던 권한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해당 권한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토큰을 이제 통과시키고요. 아닌 경우 에러로 발생해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당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YML에서 라우터를 통해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라우팅을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우트 부분에서 유저 레지스터 서비스, 이제 회원가입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서비스로 바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베리어 토큰, 어설라이제이션 토큰을 확인하는 절차를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터에는 패스만 조작을 하는 필터가 추가되어 있고요. 이제 퍼블릭 서비스와 같은 경우도 유저 서비스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토큰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필터가 리라이트 패스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저 서비스, 일반적인 유저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를 보시면 어설라이제이션 헤더 필터, 아까 만들었던 헤더 필터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고 권한들을 여기다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권한들을 확인한 다음에 필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권한이 이제 어떤 권한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패스를 미리 저희는 정해놔가지고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패스의 경우에는 챗 API 퍼블릭에서 블라블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패스로 설정을 해놨고, 그 이외의 패스의 경우에는 챗하고 바로 아래 떠지는 패스로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를 실제 웹사이트, 지금 배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퍼블릭이 안 붙어 있는 패스의 경우에는 어설라이전 헤더가 없다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네, 퍼블릭을 붙였을 때는 토큰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값이 나오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일단 아까 게이트웨이에서 추가적으로 SSL 설정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크릿 서비스 이제 저희가 컴피그 서버에서 배포되는 YML 중에서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 야물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이제 키스토어는 이제 mycert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을 이제 만드는 과정은 엔클라우드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서 키를 받아서 해당 키 중에서 인크립트 되어 있는 파일을 복구를 합니다. 복구된 다음에 해당 키 파일들을 통해서 p1 키를 생성하여 그것을 이제 SSL enable true를 옵션을 줘서 SSL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냥 사이트 이제 패스워드를 자기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키스토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1 키이기 때문에 PKC512 타입을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파일의 위치는 리소스 폴더 내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라는 SSL 인증서가 보이고요. 그래서 엔클라우드에서 발급받은 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OAuth와 관련해서 OAuth 관련 로직으로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스프링에서 구현되어 있는 로그인 부분 페이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OAuth 로그인을 눌렀을 때 구글 OAuth에서 리다이렉트 URL까지 설정하게 되면 위와 같이 토큰이 발급돼서 리다이렉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만든 MS 중 하나인 챗 서버입니다. MS 중 챗 서버 같은 경우에는 몽고DB와 이제 카프카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몽고DB도 이제 리액티브 몽고 레퍼지토리를 이용하고 카프카도 리액티브 카프카 디펜던시를 이용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프링 웹플럭스로 동작하다 보니까 두 개 다 웹플럭스 방식으로 이제 구현된 이제 디펜던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채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사용자가 이제 채팅방에 대해서 CRUD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모든 사용자는 어떤 채팅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오픈 채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팅방에서는 채팅방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서 해당 관리자는 그 채팅방에 대해서 CUD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드리면 채팅방을 눌렀을 때 어드민 아이디에 이제 저희 채팅방의 관리자에 대한 리스트 정보, 아이디 정보가 리스트 형태로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래 멤버 아이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아이디들을 여기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챗 플럭스 모델은 이제 채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모델인데요. 채팅의 경우에는 이제 룸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룸 아이디, 그리고 이제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메시지와 이제 시간의 경우에는 베이스 플러스 모델을 이용해서 시간을 한 번에 관리하고 있고 자동으로 로깅 찍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룸 서비스 인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특이한 부분으로는 find by라는 제가 로직을 하나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find by는 이제 제가 커스텀에게 해당 룸에 대해서 좀 더 옵션 값을 줘서 이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몽고DB의 쿼리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었고요. 페이저블을 통해서 이제 페이지네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플랫맵 메뉴를 통해서 스위치 이제 필드의 값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 값을 바꿔가면서 조회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all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모든 값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하게 되고요. 타이틀로 되어 있으면 제목을 검색, 제목이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룸 카테고리를 보시면 find field and has value로 그 필드에서 이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포함 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로직을 짜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드민 아이디나 멤버 아이디의 경우에도 find field value를 통해서 해당 값은 이제 인원화로 카테고리가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to uppercase를 적용해야 돼서 두 로직을 살짝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경우에는 에러 처리를 해서 에러 이제 핸들러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요 방을 입장했을 때는 그 아까 언급했던 멤버 아이디에 추가되는 로직을 구현을 해놨고요. 익스를 했을 경우에는 그 방에서 멤버 아이디에서 유저가 없어지는 로직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챗 서비스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챗 서비스의 경우 우선 카프카에 대해서 설정 값을 먼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카프카는 이제 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 프로듀서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고요. 리시버의 경우에는 프로바이더에 있는 제가 직접 만든 카프카 리시버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리시버 옵션을 만들어서 카프카 리시버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둘 다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이유는 카프카 리시버의 경우 이제 컨슈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룸 아이디 그룹 아이디를 미리 토픽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각 방에 대해서 토픽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리시버가 이제 각 방에 따라서 토픽이 다양하게 존재해서 미리 값을 세팅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동적으로 이제 그룹 아이디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를 보시면 채팅을 받는 경우에는 서버 센트 이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단방향으로 이제 채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고요. 이 로직을 보시면 아까 만들어 놨던 카프카 리시버 프로바이더 클래스에서 카프카 리시버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오토 에크를 통해서 현재 있던 메시지들을 다 가져오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받아와서 그것을 이제 서버 센터 이벤트로 프론트 서버에다 전송하는 그런 로직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 세이브의 경우에는 총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룸 아이디에 대해서 해당 룸 아이디가 존재하는지를 몽고DB에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몽고DB에서 해당 룸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몽고DB에 그 해당 채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장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장된 몽고DB의 채팅을 카프카에다가 메시지를 프로듀스를 하게 됩니다. 해당 로직을 통해서 이제 카프카에 프로듀스를 하면 이제 아까 리시버는 그 그룹방에 대한 토픽을 확인해서 채팅을 이제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내낼 수 있는 로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팅도 파인드 바이를 통해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룸 아이디에 대해서 채팅 로그를 다 볼 수 있고 샌더 아이디 그리고 샌더 네임,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제 equals value로 일치하는 채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 이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그거 이전의 기록, 그 이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로직도 구현을 해놓았는데요. find by room ID and field greater than value라고 제가 직접 쿼리를 작성했는데요. 해당 쿼리를 보시면
쿼리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룸 아이디가 greater, 이제 greater 옵션을 줘서 얘보다 큰지, 큰 값에 대해서 아니면 작은 값에 대해서, 또는 키 값이 이 값인 equal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포함 관계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쿼리를 작성해서 쉽게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확장한다면 이제 정규식을 이용해서 해당 정규식이랑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몽고DB의 옵션을 사용해서 더 다양하게 자기가 커스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저희 이제 CI/CD 과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쓰는 거는 엔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엔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젠킨스가 운영된 서버에서는 엔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쿠베 컨트롤러가 NCP IAM 어센티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버에서는 이를 통해서 쿠베 컴픽을 만들고 그 파일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드풀을 하나로 설정해가지고 이제 워커 노드도 하나로 설정했는데요. 이제 실제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레플리카 셋을 좀 더 여러 개 두고, 워커 노드를 좀 더 여러 개 둬서 레플리카 셋을 좀 더 올려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비스를 보시면 각 서비스를 우선 도커 이미지화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와 관련된 로직은 도커 컴포즈에 있고요. 도커 컴포즈를 보시면 각 서버가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제 각 자르 파일을 이제 이미지화를 시키고요. 이제 이미지되는 이제 저희는 도커 컴포즈 빌드, 여기는 도커 컴포즈 업을 했을 때 세팅이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 빌드할 때는 해당 이미지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 이름이 생기시면 토익도잇 하고 게이트웨이 레이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생성되게 되고요. 이제 해당 이름의 이제 태그를 이제 자기에 맞게 변환해서 자기 도커 허브에 올리고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배포하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K8s 디플로이먼트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서버를 일단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레플리카를 하나로 두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일단 컨테이너를 파드 하나의 파드에 컨테이너를 모두 넣어놨는데 나중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파드에 모두 넣는 게 아닌 각 파드별로 하나의 컨테이너만 이루도록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더욱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컨테이너를 보시면 포트를 보시게 되시면 저희 이제 각 서비스가 어떤 포트로 운영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유레카 서버 같은 경우에 876 하나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컨테이너 포트 중에서 게이트웨이는 443 HTTPS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8088부터 8091까지 이제 포트를 사용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파드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이제 다른 포트들은 다 이렇게 닫고 443만 열어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후에는 젠킨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킨스를 일단 설치는 저희는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8080을 이제 8080으로 그대로 매핑을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도커 파일을
안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아서 젠킨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젠킨스 파일을 보시면 이제 저희의 스텝을 먼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itHub에서 웹북을 통해서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면 깃에서 클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깃 클론에 대한 주소는 이제 제가 배포용으로 만들어 놓은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이고요. 해당 주소에서 가져와서 도커에 로그인을 하게 됐고요. 도커에 로그인이 이제 성공을 했다면 자바를 이제 빌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바 빌드의 경우에는 저는 모두 쉘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놔서 그래들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클릭 빌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도커 이미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지우는 과정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지우고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했을 때 이제 해당 이미지를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고, 도커 이미지 태그를 했을 때 새로운 이름, 제가 이제 커스텀으로 설정한 이름으로 도커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친 후 도커에다 이제 푸시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이미지를 이미지를 도커에 이제 최신화를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apply kubernetes 파일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이제 실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수연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의 일부를 수정해서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에 변경사항이 생겼으면 변경사항을 동기화했으면 저희는 이제 젠킨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킨스를 보시면 파이프라인